안녕하세요. 네, 토삼입니다. 다시. 안녕하세요. 토삼입니다. 네, 굉장히 오랜만에 승무패에 관한 영상을 찍게 됐네요. 네, 작년 이쯤에 제가 이제 그만하겠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한동안 승무패를 하지 않았어요. 네, 굉장히 지쳐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뭐 그렇게 도움이 안 되는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강해가지고 좀 이제 그만하자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어, 가끔 들어와 보면 댓글로 저를 찾으시는 분들이 보였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도 너무 감사한 마음이 또 생겼었고, 다시 해보자라는 생각에 1년 만에 복귀 알립니다. 어쨌든 이번 주에 있는 승무패 한번 제 예상을 한번 말씀을 드려볼 건데, 지금은 일단 투표율 자체도 나오지 않은 상태라서 일단 초안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제 채널에서 가장 많이 이제 요청하신 부분이 패턴인데요. 이 패턴들 이렇게 딱 정리를 해봤습니다. 근데 제가 1년간 좀 쉬었기 때문에 이 패턴에 대해서 좀 감각이 좀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제가 1년 전까지만 해도 제가 강하게 봤던 그런 패턴들만 이번 회차에 좀 적용을 시켜볼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 비워놓은 곳은 애초에 그냥 패턴을 정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금 6경기인데 이 6경기만 이런 식으로 제가 그동안 좀 강하게 생각했던 패턴들 이런 거를 이렇게 정리를 했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1번 경기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되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 이 경기들을 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었는지, 어떤 느낌을 받았는지 이거를 중점으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예전에도 저는 이제 뭐 경기 내적인 부분, 뭐 선수가 누가 못 나오고 이런 거는 딱히 말씀은 드리지 않았지만, 뭔가 핵심적인 선수가 못 나온다 이런 거는 나중에 또 조사해 보면서 그거는 이제 초안 말고 최종 방향 정할 때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1번 경기 브라이턴 대 노리치 경기를 보고 나서 제가 생각이 뭐가 들었냐면, 13위 대 22 경기잖아요. 근데 배당 딱 보자마자 뭔가 이상하다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어요. 이 브라이턴이 뭐 엄청 강팀도 아닌데 어떻게 1.48을 받을까, 이런 생각이 일단 먼저 들었고요. 또 이제 두 팀 보면 6연패 대 7연패 경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브라이턴이 홈에서 1.48 받는다라는 거를 이상하게 생각 안 할 수가 없었어요. 노리치가 7.51? 야, 이거는 못 가겠어요. 노리치는 안 볼 거고요. 잘 줘봤자 무승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표율이 안 나왔는데 예상을 해보자면 이 경기, 저는 많은 분들이 이 1번 경기를 이변을 보고 싶어 할 거라고 생각해요. 당연히 6연패 대 7연패이기 때문에 노리치가 이겨도 이상할 법한 경기가 아니잖아요, 사실. 물론 노리치가 더 못하니까 이런 배당을 줬겠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브라이턴에게 1.48은 너무나 소소한 배당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투표율이 70% 정도까지 받으면 전 무승부를 고려할 것 같고요. 이게 80% 정도면 단통승을 생각을 해볼 생각입니다. 무조건 1번 경기에서 많은 분들이 꺾어보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브라이턴 사이드를 생각하고 있고, 이렇게 정도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이번 경기가 첼시 대 브랜드포트인데, 이 경기 잠깐만 순위를 안 적어놨네. 3위 대 15위네요. 근데 이 경기를 이제 일본 경기랑 좀 엮어서 보자면, 이 경기도 배당을 보시면요, 일본 경기가 굉장히 흡사하죠. 배당 자체가. 브랜드포트가 9.76으로 더 높은 배당을 받긴 했지만 이 정배가 굉장히 흡사해요. 그러니까 베터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베터 시선에서만 보면 1번 경기에서 이변을 잡고 싶지 2번 경기에서 이변을 잡고 싶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경기를 좀 비교해 보면서 생각을 해봤고요. 첼시는 첼시가 아니고 뭐 정리한 그런 데이터가 있다면, 저는 애초에 빅식스에 대해서 정리를 해놨었어요, 옛날에. 근데 빅식스가 홈에서 승격팀을 딱 불러왔을 때 정말 잘 지지 않아요. 제가 1년간 쉬었기 때문에 그 와중에 승격팀이 빅식스 홈으로 가서 이긴 적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제가 1년 전까지만 해도 조사해 본 바 프리미어리그 빅식스는 10년 정도, 그러니까 2010년부터 2009년인가 10년부터
단 한 번도 진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공백기에 이 경기들은 그런 건 따로 조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쨌든 확률적으로 그렇게 수년간 지지 않았었기 때문에 저는 애초에 이런 빅식스 홈에서 승격팀이 이기지 못한다. 이거를 딱 정리를 그냥 해놓고 갑니다. 이것도 그냥 저만의 패턴이에요. 애초에. 그래서 브랜드포트의 승은 보고 있진 않은데 무승부는 좀 생각을 할 겁니다. 이거는. 저는 1번 경기에서 이변을 보기보다 2번에서 보고 싶다. 이 말씀을 그냥 드리고 싶은 거고요. 뭐 첼시 이번 시즌 단 3패고 홈에서 단 1패. 얘네가 질 거라는 생각은 머리에 들진 않아요. 딱 그 경기적으로만 딱 봤을 땐. 근데 베터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이건 무승부까지는 가져가 볼만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든다. 이번 이 경기 홈팀 무조건 80% 이상 받아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아니면 좀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 브랜드포트가 이길 거라는 생각이 들지 않기 때문이에요. 저는. 네. 다음에 3번 리즈 대 사우스햄튼인데 일단은 전적이 6승 7패더라고요. 무승부는 18년간 없었고요. 그러면 이 경기는 무승부가 잘 안 보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뭐 최근 전적이 리즈는 현재 2연승 중이고 사우스햄튼은 4연패 중이니까 리즈가 좀 괜찮은 편인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뭐 정보가 사우스햄튼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5연속 같은 결과가 없었는데 현재 4연패를 기록 중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데이터를 굉장히 좋아하는 편인데 저는 이 데이터를 좀 강하게 한번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사우스햄튼의 패배는 일단은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배당을 딱 봤는데 만약에 이게 리즈가 현재 2연승이고 사우스햄튼이 4연패니까 리즈가 괜찮은 편이라면 이 정배당을 받는 건 당연하고 2.39라는 좀 애매한 정배가 아니라 1.8대에서 2배당 사이? 이 정도의 배당을 받아야 되는 게 맞지 않았을까? 최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정배치고 좀 높다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애초에. 어쨌든 그런 생각이 먼저 들었고요. 투표율은 리즈가 당연히 정배 투표율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무승부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승부패 투표율이죠. 네, 무승부가 제일 낮아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6승 7패 무승부가 18년 동안 없었으니까. 그리고 사우스햄튼이 무조건 역배 투표를 받아야 되는 게 맞겠는데 이거는 나와보고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초안은 무패를 보고 있고요. 리즈의 승 배당 너무 높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는. 일단 무패 보고 있다. 4번 울버햄튼 대 에스턴 빌라인데요. 울버햄튼이 또 홈에서 배당을 보니까 역배를 받았어요. 8위 대 9위 싸움인데 흐름이 뭐 안 좋나? 뭐 이런 걸 좀 의심해 봤는데 뭐 그렇게 홈에서 역배를 받을 만한 흐름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사실. 에스턴 빌라는 현재 2연패 중이고 울버햄튼은 직전에 리즈한테 졌네요. 근데 그 전에는 2연승을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뭐 흐름상 울버햄튼이 홈에서 이렇게 역배를 받을 만한 그런 조건을 잘 못 느꼈어요. 뭐 데이터로 본다면 무승부가 없는 점들이 있는데도 근데 이거 말씀 안 드렸네. 울버햄튼이 14경기 동안 무승부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에스턴 빌라는 원정에서 무승부가 현재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무승부가 잘 안 느껴지는 경기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 3번 경기를 보시면요. 이 무승부 배당 굉장히 높아요. 왜냐면 이 18년간 무승부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무승부가 높을 수도 있겠다. 무승부가 그러니까 투표율도 제일 낮을 테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근데 4번 경기는 무승부가 똑같이 잘 안 느껴지는 경기인데도 불구하고 되게 후한 무승부 배당을 줬어요. 3번과 4번의 차이라고 느껴지고요. 그래서 이거는 무승부로 가져가 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일단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지금 현재 배터들이 그 구매율이죠. 구매율을 딱 보면 이 경기 무승부 구매율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이상하죠. 그래서 무승부를 굉장히 많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경기 같다. 저는 단통이면 무승부로 갈 것 같은데 굳이 이 경기에 막 복수픽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없어서 그냥 무승부로 가야겠다.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4번 경기였고요. 5번 경기는 레반테 대 비아레알입니다. 22 대 7위 경기. 순위적으로만 봐도 비아레알이 그래도 뭔가 좋아 보이는 경기였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일단 전적을 보니까 7승 5무 21패로 역대 전적이 비아레알이 좋았던 거를 볼 수가 있었고요. 흐름 자체가 이제 지금 현재 흐름을 보면 비아레알이 좋은 건 맞아요. 더 좋은 건 맞는데 근데 막 비아레알이 무조건 이기겠는데 이런 느낌은 아니었어요. 이 3번 경기, 2번 경기로 예시를 들어보면 첼시 대 브랜드포트는
첼시가 질 수가 없는데? 이런 느낌이 강하잖아요. 근데 이 5번 경기는 그렇게까지는 느낌이 들지 않는다라는 거죠. 예.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저는 아까 보여드렸던 패턴, 이 승급다 패턴을 좀 적용을 시킬 건데, 제가 어 작년까지만 해도 하면서 이 5번 연속 결과가 나온, 네, 그 번호대에서 6번대까지 이어가질 않았어요. 저는 이 패턴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물론 이어간 적도 있습니다. 6번 같은 결과가 나온 게 몇 번 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뭐 이런 경기죠. 예, 이런 것도 6번 나왔잖아요. 근데 확률적으로 안 나오는 확률이 더 높다. 예, 제가 조사해 본 바. 그래서 승업들을 강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레반테 승은 보고 있지 않고요. 그럼 무패 라인에서 좀 정할 것 같아요. 그래서 조안은 일단 무패를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제 패턴을 원래부터 별로 이렇게 선호하지 않으셨던 분들은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패턴 부분은 그냥 스킵하고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이 경기를 보면서 느낀 점들만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뭐 전문적인 이런 거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네, 어쨌든 그랬고 6번 경기 맨유 대 레스터입니다. 이거 이제 사실 맨유가 레스터를 상대로 13승 4무 4패 전적을 굉장히 우세한 전적을 갖고 있는데 이거는 옛날 얘기예요. 네. 레스터가 좀 강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강팀으로 좀 거듭난다고 해야 되나? 어쨌든 뭐 그러면서 최근 전적이 레스터가 오히려 더 좋아요. 최근 전적이 레스터가 현재 3승이거든요. 근데 역대 전적을 총 전적을 봤을 때는 맨유가 단 4번밖에 지지 않았었잖아. 근데 최근에는 레스터가 3승을 했다라는 게 레스터가 옛날 그 전적들은 그냥 무시를 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그랬다. 근데 지금 현재 레스터가 원정에서 좀 약한 점이 있다라는 거는 또 확인할 수 있었고요. 배당을 보니까 일단 맨유가 1.51을 받았고 레스터가 5.7이라는 높은 배당을 받았습니다. 이걸 제가 딱 보고 나서 이게 분명 베터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레스터의 역배를 가져가기가 좀 부담스러워요. 왜냐면 레스터가 아무리 지금 원정에서 잘 못한다고 한들 레스터가 좀 강해졌다 이런 느낌은 있잖아요. 팀이 자체가. 그런데도 이 맨유 홈에서 5.7이라는 배당을 받았다? 이거를 가져가긴 좀 부담스럽죠. 너무 높다고 생각해요, 배당이. 예. 4배당에서 4.5배당 사이였으면 모르겠는데 5.7이 거의 6배당 가까운 배당을 받았다? 저는 좀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가져가기가. 그래서 레스터 승까지는 좀 생각을 안 하고 있고 네, 뭐 성적으로만 딱 비교하면 레스터가 이길 법도 한 그런 경기라고 생각이 드는데 예, 너무 배당이 높아서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승무 라인을 좀 바라보고 있다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초안 적어놔야겠다. 승무라고. 다음에 이제 7번 셀타비고 레알 마드리드 경기를 보면요. 일단 전적이 5승 4무 23패로 레알 마드리드가 굉장히 앞선다. 뭐 이런 느낌을 받았고요. 최근 셀타비고가 레알 마드리드를 상대로 승을 거뒀던 기억이 17년도 1월 19일 그리고 리그에서는 14년 5월 12일로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만큼 레알 마드리드가 셀타비고를 상대로 항상 좋은 결과를 냈었는데 일단 배당 자체를 보시면 1.91이라는 배당을 받았어요. 이게 굉장히 이상하다고 느꼈거든요. 예. 저는 이게 레알이 이기는 경기였다면 원정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높은 배당을 받았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한 1.5대 이 정도를 받았어야 레알 마드리드 승을 안전하게 가져가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은데 거의 2배당에 가까운 배당을 줬다. 이거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경기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네. 뭐 이렇게 현재 흐름만 보면 당연히 레알 마드리드가 더 좋고 근데 홈에서 셀타비고가 나쁘지 않아요, 현재 상황이. 그리고 원정에서 현재 레알 마드리드가 2연승 중이긴 한데 셀타비고 홈이기 때문에 해볼만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배당이 이런 식으로 매겨진 건 같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근데 이제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바르셀로나가 직전이 아니죠. 네, 얼마 전이라고 해야 되나? 1월 13일 날 슈퍼컵에서 레알 마드리드 홈으로 와가지고 이렇게 한번 경기를 레알 마드리드가 원정으로 갔죠. 바르셀로나 홈으로. 어쨌든 그래가지고 경기를 했는데 이때 아니구나. 이때 홈 경기가 아니었구나. 죄송합니다. 네, 말 실수했네요. 어쨌든 이 배당 자체가 너무 높다라는 생각을 일단 하고 있다. 이것만 일단 전달해 드리고요.
네, 더 낮았으면 그냥 가져갔을 것 같은데 이 배당에 가까운 배당이기 때문에 가져가기가 쉽지 않네요. 그래서 이 경기 좀 생각을 해볼 것 같고 일단은 여 경기도 패턴이 있는데 무업다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뭐 대각선 패턴이라 해가지고 제가 항상 좋아했던 거였는데 현재까지 무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도 그냥 쭉 이어 나가 보겠다 무업다로. 그래서 무업다를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뭐 승패 중에 하나를 가져갈 것 같긴 하지만 이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투표율까지 보고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레알 마드리드가 만약에 70% 이상을 받는다, 혹은 뭐 67% 이상 이 정도로 받는다, 그러면 이변까지도 좀 생각을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경기입니다. 다음 8번 빌바오 대 엘체. 배당 딱 보면 너무 낮죠 빌바오가. 빌바오가 지금 홈에서 그래도 홈에서 나쁘지 않게 잘 하고 있거든요. 볼게요. 일단은 저 지금 최근 흐름만 보면 두 팀 모두 다 되게 비슷한 모습이 보이는데 빌바오가 홈에서 굉장히 좀 강한 면모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배당을 준 거 같다, 뭐 이런 생각이 일단 드는 경기인데요. 얘는 8이고 얘는 14위고. 근데 이 경기에서 빌바오가 좋아 보이는 거는 그냥 최근 홈에서의 전적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막 빌바오가 엄청 좋아 보인다, 무조건 이기겠다, 엘체가 이길 수 없는 경기인 것 같다, 뭐 이런 느낌이 아니라는 건데. 근데 이제 배당이 엘체가 너무 높죠. 거의 7배당 가깝게. 엘체의 승을 일단은 생각을 안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엘체가 원정에서 뭐 그렇게 못하는 것도 아닌데 7배당 가까이 준다? 저는 승부 라인이 맞는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다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9번 경기 웨스트햄 대 에버턴 경기네요. 에버턴이 원정에서 지금 꼴찌더라고요. 어쩌다가 에버턴이 이렇게 됐는지. 물론 예전부터 에버턴은 홈에서 잘하고 원정에서 좀 못하는 그런 느낌은 있었지만 지금 현재 원정에서 단 1승밖에 없는 팀? 믿기지가 않습니다. 뭐 어쨌든 에버턴은 이번 시즌에 강등이 될 수도 있는 위기에 처해 있는데 일단 전적만 보면요, 에버턴이 웨스트햄보다는 되게 좋은 결과를 지금 이어 나가고 있고요. 근데 웨스트햄이 이번 경기를 에버턴한테 이기면 수입이거든요. 근데 여지껏 그런 적은 없었어요, 에버턴을 상대로. 이런 데이터가 있다. 그리고 웨스트햄 홈에서 지금 굉장히 센데 에버턴은 원정에서 단 1승 뿐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거고요. 이거야말로. 근데 배당을 보면요 1.78이에요 웨스트햄. 저는 이 경기야말로 1.5대 이하의 배당을 줘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왜 1.78이나 줬을까? 아니, 생각해보면 어디 보자. 이게 에버턴이 원정에서 굉장히 약하고 웨스트햄 홈에서 센가? 제가 다시 한번 볼게요. 말을 좀 부드럽게 이어나가야 되는데 자꾸 제가 버벅거려가지고 죄송합니다. 웨스트햄 홈에서는 괜찮거든요. 지금 현재 3연승째고 그리고 뭐 지금 5경기째 패배가 없어요. 유로파까지 합쳐가지고. 뭐 리그로만 살짝 봐볼까? 리그로만 홈에서 보면 지금 현재 4경기째 패배가 없네요. 이러면 웨스트햄이 굉장히 유리해 보이는 게 맞잖아. 에버턴이 이번 시즌 홈에서 단 1패 1승밖에 못 해봤고 현재 잉글랜드 컵까지 포함하면 5연패 중인데, 근데 이 경기야말로 1.5대 이하의 배당을 줬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건 왜 이렇게 배당이 높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거는 이변이 날 수도 있겠다. 4.48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이거는 초반은 무조건 무패로 볼 거고요. 웨스트햄이 수입을 한 적이 없었다, 이게 똑같이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일단 기대를 가져보고 있긴 합니다. 어쨌든 무패. 그리고 이제 패턴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무없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각선 패턴을 좀 가져온 건데 이렇게 가져온 겁니다. 그리고 이제 10번 경기 베티스 오사수나 경기고요. 5위 대 12 경기예요. 일단 이 경기 배당 딱 봤고요. 그리고 베티스가 오사수나 상대로 전적이 4연승 중이더라고요. 근데 현 상황만 보면요, 베티스가 1.83이고 오사수나가 원정 4.30인데 오사수나 배당이 좀 많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일단 보면 현재 흐름만 일단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일단은 최근 두 팀의 흐름 자체가 베티스가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오사수나는 이 베티스와 거의 흡사한 느낌이에요. 그냥
두 팀 중에 누가 이길 것 같다 이런 확실한 느낌이 들지 않는 경기고요. 오사수나 원정 성적이 뭐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 지금 보니까 근데 오사수나 배당 너무 높긴 한데 지금 현 느낌은 무조건 승이라고 적어놓긴 했는데 이거는 좀 지켜보겠습니다. 이거는 다시 보니까 이렇게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이런 거에 좀 당했던 기억이 많아가지고 이거는 좀 생각을 해봐야겠다. 이건 좀 보류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딱 보니까 갑자기 뭔가 느낌이 쎄해가지고 섣불리 정해놓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베티스가 오사수나 상대로 4연승 중이다. 뭐 이것만 일단은 잘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누구도 5연승을 할까? 이런 의심을 할 것 같은 경기 같긴 한데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다음에 토트넘 뉴캐슬인데 이 경기는 그냥 보자마자 그냥 너무 웃겼어요. 그냥 이거 진짜 웃겼는데 일단 뉴캐슬이 흐름이 좋습니다. 최근에 뭐 2연패를 기록하긴 했는데 그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뭐 지지 않고 승을 되게 많이 챙기는 그런 결과를 보여줬어요. 예. 되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다가 이번에 2번 부러진 거거든요. 첼시랑 에버턴한테. 근데 이제 토트넘과 현재 흐름을 비교했을 때 토트넘에게 그렇게 크게 밀리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6.36배당?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이거는 이렇게까지 배당 받을 건 아니라고 생각해. 진짜로. 아무리 토트넘이 그래도 토트넘 홈이기도 하니까 더 강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정배를 줘야 되는 건 맞는데 근데 너무 너무 높게 줬는데 뉴캐슬한테 그냥 보니까 웃겼어요. 그냥 뉴캐슬 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승부가 이 두 팀 전적을 보면 18승 4무 17패거든요. 그래서 무승부가 굉장히 적었구나. 이 두 팀이 맞붙었을 때는 승패로 되게 많이 나뉘었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었는데 홈에서 이번에 토트넘이 이번 시즌에 홈에서 무승부가 단 한 번뿐이었어요. 그러니까 무승부가 잘 안 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배당이 4.26배당? 이거는 가능성이 있겠다. 무승부까지는 진짜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된다. 이변이라면 무승부지 뉴캐슬의 승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좋아하는 승부를 잡고 있겠다. 말씀을 드려봅니다. 11번 패턴 있었나? 일단은 승업단데 제가 이런 다이아몬드 패턴을 되게 안 좋아해요. 다이아몬드. 이럴 때 보통 그냥 승업다라고 적어놓긴 하거든요. 1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그래가지고 승업다라고 적어놓긴 했는데 과연 이게 패턴이 적용이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그라나다 대 라요 이 경기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16위 대 13위 경기네요. 제가 지금 새벽에 조용히 얘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말이 뭔가 엉키긴 해요. 어쨌든 뭐 전적을 보니까 2승 3무 10패 라요의 압승. 현재 라요가 3연승 중이기도 합니다. 근데 배당을 딱 봤는데 그라나다가 홈인데도 불구하고 거의 동배를 받았어요. 거의. 더 보겠습니다. 라요가 원정 1승 2무 10패. 라요가 현재 프리메라리가 원정 경기만 따졌을 때 꼴찌입니다. 그리고 8득 23실. 근데 이런 팀을 상대로 그라나다가 홈에서 거의 동배를 받았다? 이것 때문인가? 이런 생각이 막 들었어요.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현재 원정에서 라요가 얼마나 못하는데 이런 팀을 상대로 홈에서 동배를 받을까? 이 역대 전적 때문에? 아닌 것 같거든요. 진짜 생각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 경기 보고 현 상황만 봤을 때는 이 두 팀 모두 다 서로 해볼 만한 경기예요. 두 팀 모두 다 너무 흐름이 별로고 그라나다도 너무 별로고 라요도 너무 형편없고 그래서 누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은 경기인 건 알겠는데 그라나다가 이기는 경기였으면 이렇게 배당을 줬을까요? 진짜 이것 때문에 분명 뭐 핵심 선수가 빠진다 뭐 이런 게 있지 않을까요? 그거는 나중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 그래서 현재까지는 라이오 사이드를 보고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이 배당 이상해요. 홈에서 동배를 받는다? 나 너무 이상한 것 같아. 2.2였으면 그냥 그라나다 승? 이 정도로 생각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홈에서 거의 이게 뭐 거의 역배지 무슨 이게 정배야. 어쨌든 그렇다. 라이오 사이드를 보고 있다.
다음에 13번 발렌시아 카디스인데요. 이게 제일 정상적인 것 같아요. 14경기 중에서 현재 흐름, 뭐 역대 전적 이런 거 다 포함해서 홈에서의 전적, 카디스의 원정 전적 이런 거 다 고려해서 배당을 딱 매긴 것 중에 이게 제일 정상적으로 매겨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배당이 지금 현재 이거거든요. 진짜 정상적으로 매겨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승도 나올 수 있는, 무, 패 다 나올 수 있는 그런 경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경기가 제 생각에는 개인적으로 제일 어려웠습니다. 네. 그래서 이 경기 그냥 패턴을 적용을 시켜보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13번은 제가 좀 강하게 보고 있는 패턴이긴 한데 대각선에서 이렇게 5번 이어졌어요. 저는 가로로 5번이나 세로로 이렇게 대각선으로 5번이나 이거를 끊는 거를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승업다로 그냥 무패로 일단 잡았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승, 무패, 배당 아무것도 안 이상해요. 예. 뭐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배당. 그래서 무패, 카디스 쪽을 보고 있다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바르샤 세비야는 그냥 정리하고 싶지도 않아요. 이거는 전 바르샤 단통승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일단은 얘네가 3위고 얘네가 2위예요. 예. 바르샤가 한껏 지금 폼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서 굉장히 좋은 흐름이라는 건 알겠습니다. 네. 그렇지만 세비야 현재 2위인 팀이고 네. 잠깐 좀 주춤하네요. 지금 현재 흐름 보니까. 그런데 예. 이 팀의 지금 특징이 뭐냐면 무승부를 굉장히 많이 한다. 예. 무승부를 굉장히 많이 한다거든요. 원정에서도 지금 현재 5연무를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뭐 홈 원정 다 따져서 3연무 정도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경기 무승부를 고려를 안 할 수가 없겠죠. 예. 아무리 바르샤가 홈이일지언정 네. 얘네도 2위인 팀이기 때문에 그래서 무승부를 굉장히 많이 고려가 될 텐데 이거 되게 불안하잖아. 무승부가 날 수도 있는 경기니까. 근데 세비야 승은 진짜 아닌 것 같고요. 6배당 너무 높아요. 6.5는 이 3위와 2위 팀이 싸우는데 어떻게 2위인 팀한테 6.5배당을 매기겠어요? 저는 이거는 제가 틀리더라도 이건 못 가져갑니다. 네. 제 소신껏 가져가자면 승과 무 이 사이에서 가져갈 것 같은데 이 무배당은요 4.35. 이거는 무승부가 굉장히 많이 생각이 드는 경기임에도 불구하고 4배당 이상 가까이의 배당 이거를 우리에게 선뜻 넘겨줄 만할 것 같지 않아요. 네 토사장이라고 하죠. 예, 그 사장님께서 그래서 이거를 덥석 물고 싶지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단통승 정말 강하게 보고 있고 네 이건 뭐 패턴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저는 단통승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14경기를 제가 바라보는 시선대로 제 식대로 한번 말씀을 드려봤는데 오랜만에 좀 이렇게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말이 좀 꼬이기도 했고 제가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라고 좀 느끼실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제가 이번 회차 14경기를 바라보면서 들었던 생각 다 전달해 드렸습니다. 네, 여기까지 할게요. 공부도 하겠습니다. 토삼이었습니다.